이해를 못한 채로 암기를 했는데 이해를 못하고 암기만 했다 보니까 문제풀이에 적용이 되지 않아서 너무나 안타깝지만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일들이 생깁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독서하셨나요? 제가 독서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더니 열심히 읽을게요 하시는 분들 많아서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몇 년 되진 않지만 열심히 독서한 그 덕을 많이 보면서 살아가는 고등 엄마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고등 엄마 되시기 전에 독서 정말 많이 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부모님들의 또 머리를 아프게 하는 과학이라고 하는 과목, 초등부터 중등, 고등까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에서 과학은 3학년 때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이들이 과학 시간 되면요 막 그래요.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과학은 실험이라고 하는 걸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아이들이 알고 있거든요. 사회 시간에 실험을 할 수는 없죠. 근데 과학은 실험을 하는 경우가 많고 과학실로 이동 수업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체육 시간 다음으로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과목이 바로 과학입니다. 네, 한 3, 4학년 정도까지만 그렇고요. 5, 6학년 그리고 중학생이 되면 과학 때문에 너무 머리 아파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많고요. 일반 사회, 공통사회, 그리고 한국사, 세계사로 나중에 나누어지는 것처럼 물화생지, 이 네 가지가 합쳐진 걸 고등에서 말하는 공통과학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걸 과목을 나누어 놓고 묶어서 공통과학이라고 하지만 출발은 어디냐면 초등학교 3학년 과학 교과서예요. 초등학교 3학년 과학 교과서에서 출발해서 점점 더 심화되고 확장되어서 결국 물화생지가 되고 그것이 모여서 공통과학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교육과정이 개편됐기 때문에 공통과학이라고 하는 물화생지를 모두 빠짐없이 잘해야만 되는 그런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이라고 하는 과목도 공부량이나 중요도 면에서 국영수와 만만치 않다라는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과학을 좋아하고 흥미가 많고 또 과학 쪽으로 계속 좀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 한다 하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듯이 과학 역시 사회와 마찬가지로 국영수가 제대로 자리 잡혀 있지 않으면 과학 한 과목을 잘한다고 해서 입시에 유리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자꾸 입시라는 걸 강조드려서 그게 좀 거부감이 생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입시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저희 채널을 굳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시간을 내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저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 얼굴 보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우리 아이의 입시를 도울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많은 정보를 찾던 끝에 이 영상까지 발견을 하셨다면 결국 입시를 염두에 둔 그런 활동들을 지금부터 해나가셔야 되는데 과학은 결국 초등에서 시작해서 고등까지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런 대표적인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초등에서는 어휘 위주로 계속 가셔야 돼요. 뭔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사회 말씀드릴 때 제가 어휘 위주로 가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강조를 해드렸어요. 어휘만 잡으면 되고 어휘 그 이상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암기는 지금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휘는 빠지면 불리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게 과학도 거의 비슷한 원리입니다. 과학에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에서만 교과서 안에서만 사용되는 그 특별한 과학 용어들이 있어요. 이 용어들은 초등부터 고등까지 차곡차곡 교과서 안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것들이 재학년에 소화되지 못하고 처리되지 못하고 아이에게 여전히 잘 모르겠는 어휘로 남아있는 경우에는요 3학년 때 다 알고 넘어갔으면 그 이후에 4학년, 5학년, 6학년에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또 나왔을 때 문제없이 다음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전에 알았어야 되는 어휘를 모르는 채로 다음 내용을 배우다 보니까 기존에 알았어야 되는데 모르는 그 어휘 때문에 이게 발목을 잡아서 새로운 어휘와 새로운 개념들, 내용들이 들어왔을 때 이게 소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교과서가 읽히지 않게 되고 수업 시간이 지루해지기 시작을 하고 열심히 들었는데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없고 들었는데 남는 게 없는, 그래서
이해를 못한 채로 암기를 했는데 이해를 못하고 암기만 했다 보니까 문제풀이에 적용이 되지 않아서 너무나 안타깝지만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일들이 생깁니다. 사회와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과학은 어휘다 라는 이 개념을 초등시기 내내 생각을 하시고요. 중등부터는 조금 달라지는 게 뭐냐면 과학은 문제풀이가 만만치가 않아요. 상대적으로 사회와 과학을 비교하자면 사회는 과학보다는 문제 자체의 그 풀이 기술 때문에 영향을 덜 받는데요. 과학은 그 문제를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어내는 스킬이 있을수록 유리한 과목이기 때문에 문제풀이 훈련을, 연습을 실제로 많이 한 아이들이 유리해지는데, 물론 이해와 암기가 되었다는 전제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와 과학이 실제로 교과서의 양과 공부하는 양의 차이는 별로 없지만 공부하는 시간의 차이가 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회는 이해와 암기 하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풀 수 있는 문제들 위주라고 한다면, 과학은 이해도 하고 암기도 했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중등 이후부터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해와 암기를 끝낸 후에는 문제풀이 연습까지 좀 열심히 추가적으로 반드시 해야만 되는 과목이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초등, 중등 시기에 적어도 어휘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기본이라 생각하고 과학 어휘들 챙겨주시고요. 문제풀이 훈련은 내신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문제풀이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고등에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물리나 화학 같은 과목들은요, 상대적으로 생물과 지구과학에 비하면 암기만으로 절대 되지 않고요. 마치 수학을 하듯이 계산을 해서 계산식을 통해서 정답을 도출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 안에 풀어내기도 쉽지 않고, 이 문제풀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점수로 연결되기 어려운 과목인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보다는 조금 더 빠른 시기에 문제풀이 훈련을 시작하고요. 그 빠른 시기가 저는 중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는 고등 정도부터 문제풀이, 내신을 앞두고 문제풀이 훈련을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럼 문제풀이 훈련을 할 때 문제집은 어떻게 선정하느냐? 우리 학교 교과서에 같은 출판사에 나온 문제집으로 풀이 훈련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초등에서는 그런 복습 문제집을 아예 안 풀어도 되느냐? 아이가 너무너무 풀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안 풀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회와 과학은 교과서에 어휘들이 빠진 게 없는지 점검하고, 어휘를 다루고 있는 교재를 보조 교재로 활용을 해서 이 아이가 실제로 문제풀이 경험은 많이 없지만 교과서의 내용은 다 알고 있어 정도로만 해서 초등의 공부를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왜 이렇게 적게 시키라고 하세요? 더 시켜야 되는데. 제가 적게 시키라고 한 적 없어요. 여기서 또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시죠? 그렇습니다. 사회과학 복습 문제집 할 시간에 국영수를 하시라는 거예요. 입시를 알고 공부를 시키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과학 관련해서도 막 이런 수업 저런 수업, 이런 학습지 저런 문제집 쏟아져 나오는 거 저도 알고 있죠. 없어서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차고 넘치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으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회와 과학하느라 방학 중에 시간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사회과학 복습 문제집 푸느라 막 틀린 거 다시 풀어 막 이러면서 아이랑 갈등 일으키고 막 애 울고 그러시면 안 돼요. 방학 앞두고 사회과학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셔가지고요, 말씀드렸고요. 사회과학은 어휘를 꾸준히 쌓아가는 과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과학에 대한 궁금증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슬조 가족들 늘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